청양고1 공통국어 1 3-3 원고지 작품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이 원고지는 교과서에서 나빌레라라는 시나리오 작품과 비교되는 적용창의 지문인데 학교에선 나빌레라 작품을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원고지 작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고지라는 이 연극은 부조리극인데요. 부조리극이라는 건 현실이 비정상적이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보여주는 연극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적인 방법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이 곡 읽어보면서 어떤 것이 실험적인 방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지금 왼쪽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는 이 인물이 바로 교수고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인물이 바로 장남과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족의 가장인 이 교수의 삶을 다루고 있는 연극이고요. 이 교수의 삶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과연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장인물 장남, 선생님 아까 그림에서도 보여줬죠. 사진에서도. 이 장남은요, 이 대화를 하고요. 무대 밖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해설자 역할을 합니다. 여기 빈칸 적을게요. 해설자. 그래서 이 해설자 역할을 하는 장남이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자신을 소개하고요.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 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하면서 사실 아들이 자신의 입으로 부모에게 나를 잘 책임져라, 우리 자식들을 잘 책임져라 하는 의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밥 세끼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 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남은요, 결혼할 때에 대해서 언급하며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효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부모에 대한 의무를 부부가 자식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한다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틀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자기 손목시계를 보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지시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또 표시하고 있는 거죠. 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녁 7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겁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선생님이 아까 이 아버지의 삶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무의미하게 반복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장남은 지금 오히려 실제 아버지의 모습과 다르게 관객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아버지의 모습과 불일치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아버지의 퇴근 시간을 뭔가 예측하며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쨌든 우리에게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실 거다, 이런 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 아까 선생님 음악도 이 실험적인 기법에 들어갔다라고 했죠. 이 지루한 음악은요, 이제 교수가 무대에 등장하는데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노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녹초가 되었음을 부각할 수 있는 지루한 음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과 더불어 철문이 무겁게 열리며, 그러니까 무겁게 철문이 이렇게 열린다는 건 그만큼 현실 생활의 중압감, 압박감이 컸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교수가 등장합니다. 교수가 등장하는 부분, 어떻게 등장한다? 지루한 음악과 철문이 무겁게 열리며 등장합니다. 아래 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그렇죠? 양복이 원고지 모양을 덧붙여 만든 것처럼 원고지 칸투성이다. 그리고 실제 교수의 직업이 사실 원고지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격화된이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다 정해져 있는, 그쵸? 뭐든지 다 정해져 있는 틀 속에서
무의미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생활을 우스꽝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 쇠사슬이라는 소재도 중요한데요. 이 쇠사슬은 그 현실의 구속과 굴레에 결국 묶여있는 교수의 상황을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재죠. 그래서 그 쇠사슬이 있는데 허리에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 다닙니다. 쇠사슬이 문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그러니까 그 쇠사슬이 그 문 들어온 그 길에 쭉 이어져 왔다라는 건 이 현실에서 결국에 집에 들어왔어도 현실의 억압에 결국엔 의존하고 있고 억압에 묻혀 있는 그런 교수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거기서 소파에 그래서 힘들게 앉습니다. 지쳤어요, 많이.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전면을 바라본다는 건 이제 관객들 있는 곳을 바라본 거겠죠? 중년의 퍽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처럼 변화가 없다. 교수의 외양 묘사를 통해 우리가 이 교수가 얼마나 고단한 현실에 찌들어 있는지 무기력한 인물인지 알 수 있겠죠.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켠다 하고 토하는 큰 아픔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들려 오히려 관객들을 놀라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장녀라는 이제 인물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장남, 장녀, 그리고 교수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했죠. 장녀가 이제 또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저희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사실은 이 하품이 굉장히 고된 노동으로 지쳐서 하는 하품인데 지금 장남도 그렇고 장녀도 그렇고 이 하품을 달콤하게 표현했다. 뭐 생기 있는 발걸음은 가볍다. 아버지가 늘 쾌활하다. 이렇게 오히려 불일치된 모습으로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족 간에 무관심, 서로 관심이 없고 그쵸? 실제 아버지의 모습과 불일치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볼 수 없죠. 그쵸? 그래서 풍자의 효과를 높입니다. 그래서 장녀는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었다. 소파에 기대서 자고 있었던 거죠.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막 이런 연기를 했겠죠. 연극에서는 그만큼 이 교수의 삶을 피곤에 찌든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청각적인 효과를 준 겁니다. 장녀 이제 누가 등장해요? 어머님이 돌아오셔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그리고 적당한 곳에 드디어 엄마까지 즉 이 교수의 아내까지 나타나고요. 과거에는 살도 쪘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헝클어져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수뿐만 아니라 처의 얼굴 외양 묘사도 지금 나타나 있고요.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샅샅이 천다. 이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아내가 남편의 돈을 훔치는 건지 그리고 그걸 실제로 쥐고 이어서 교수의 가방을 털어요. 그래서 주머니뿐만이 아니라 가방까지 텁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 하냐? 이 아내는 남편을 오로지 돈을 벌어오는 그런 인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속물적이죠. 그리고 남편을 착취하고 있는 인물임을 이 아내의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 부스러기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때? 속물적인 성격이죠. 그쵸? 돈만 바라는 그런 인물로 지금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원고지의 전반부, 맨 첫 번째 부분만 갖고 왔는데요. 교과서에서. 사실 이 뒤에 또 많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신문 기사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또 이 장남과 장녀가 계속 이 아빠인 교수한테 이제 좀 돈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말과 또 그 강압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 부조리극의 이 실험적인 방법에 이 인물들의 행동과 또 무대 장치에도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좀 적어보면요. 이 주제는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에 대한 풍자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무대 장치, 소도구, 인물의 분장, 대사, 행동들이 좀 과장되어 있고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묘사된 것은 바로 풍자의 효과를 부각했다라고 체크해두면 될 것 같고요. 이 장남과 장녀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이 내용과 실상의 불일치로 그 풍자의 효과가 늘어났다. 이것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교수는요, 한때는 되게 꿈과 열정을 갖고 있었으나 이 의무감에 짓눌려서 결국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상실한 무기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바로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성을 현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처는요, 남편과 자식을 매개하는 세속적인 인물로서 사실 처도 아내도 이 자식들한테 이 의무를 강요당하고요. 또 남편에게는 또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 장남 장녀는 마찬가지로 그게 중요한 포인트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인물, 부모의 의무를 강조하는 그런 존재로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원고지 희곡갈래 살펴보았고요. 희곡의 특징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요. 희곡은 극갈래는요. 바로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고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하는 것이 우리 또 서사갈래와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또 이 대사라고 할 수 있는 대사와 지시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여기서는 또 무대 장치, 소도구 이런 것들이 주제를 부각하는 데 사용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원고지 살펴봤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